아니, 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거지? 여기는 한국의 한 휴게소. 미국에서 온 한 여성이 휴게소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선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이내 이 여성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이 어떤 장면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인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나예요. 저는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올드타판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영양사로서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게 제 역할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들이 먹는 급식 음식의 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저 역시 우리 학교 급식이 그리 훌륭하다고 할 순 없어요. 정크푸드 위주의 메뉴에 신선한 채소는 부족하고 영양 균형도 잡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가끔은 애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누군가 한국의 평범한 고등학교 급식 사진을 올렸는데 얼마나 푸짐하던지 다들 놀랬다니까요. 반찬이 한두 개가 아니라 서너 개는 기본이고 국과 밥은 물론이고 과일이나 디저트까지 곁들여져 있으니 교과서가 따로 없더라고요. 게다가 그 음식들의 비주얼이 훌륭해서 마치 레스토랑 같다는 평이 자자했어요. 이 소식이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우리 아이들도 저런 급식을 먹게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냥 누군가의 바램 정도로 치부했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니 학교 측에 민원을 넣는 학부모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학교 급식과 한국 학교 급식의 차이가 뭘까 싶어 한국 급식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죠. 더 건강하고 맛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하기엔 예산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학생들은 급식을 제대로 먹지도 않거든요. 채소는 먹지도 않고 버리는 게 다반사고 정크푸드나 패스트푸드를 더 선호하니까요. 한국처럼 급식을 만들어봐야 먹을 애들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저 한숨만 나왔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불만이 점점 더 거세지는 통에 이젠 외면할 수도 없게 된 거 있죠? 학교 측에서도 급식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이 심해졌거든요. 아니, 학교 학생회에서까지 급식에 한국식 치킨을 넣어달라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니까요.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요즘 케이팝에 빠진 아이들 사이에서 한국식 치킨이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한국식 급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다는 건 어쩌면 급식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런데 마침 국제영양사연맹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있는 모범적인 학교 급식 현장을 견학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한국 급식의 노하우까지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선뜻 지원할 엄두도 못 냈을 텐데. 마침 한국 학교 급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이라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죠. 망설일 것도 없이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운 좋게 합격까지 했더라고요. 함께 연수에 참가하게 된 미국 각지의 영양사들을 만나니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동지애가 느껴졌어요. 알고 보니 저 말고도 모두 한국 급식의 비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정말 좋았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사실 한국행도 처음이지만 저는 비행기를 타보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어찌나 긴장되고 설레던지 잠도 하나도 못 잤다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인천국제공항의 넓고 깨끗한 모습이었어요. 천장이 높아 탁 트인 느낌이 들었고 공항 내부는 깔끔하고 최신식 시설들로 가득했죠.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한 풍경이 이렇게 인상 깊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공항이라면 여행자들이 기분 좋게 한국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계속해서 감탄하며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어요. 이어서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정말 멋있었어요. 높다란 고층 빌딩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밖을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한강을 지나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전경은 절로 탄성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웠죠. 버스는 어느덧 호텔 앞에 도착했고 저는 제 방에 짐을 풀고 나왔죠. 저희는 호텔 로비에서 이번 연수의 안내사항을 전해 들었어요. 내일부터 방문 일정이 잡혀있는 고등학교가
서울에서 꽤 멀리 떨어진 강원도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3시간가량 이동해야 한다는 거 있죠? 처음 듣는 지역이라 낯설기도 했지만 연수 프로그램 중에 지방학교를 방문한다는 점이 설레기도 했어요. 서울과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교로 출발하는 날이 되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도심지를 벗어나자 점점 자연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울창한 나무들로 뒤덮인 산과 푸른 잔디가 깔린 들판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차창에 빠져든 나머지 어느새 잠이 들었던 걸 깨달은 건 다른 연수생들이 내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을 때였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휴게소를 구경하고는 싶었지만 한국에 온다고 잠을 못 잤더니 너무 피곤해서 눈을 뜰 힘이 없었어요. 다른 분들처럼 휴게소 구경을 하기보단 버스에 남아서 잠을 더 자야겠다고 생각했죠. 잠시 후 버스에 올라탄 연수생들의 얼굴에는 신기한 듯 흥분된 표정이 가득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분이 제게 휴게소가 정말 깨끗하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며 감탄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심지어 음식 맛도 훌륭하다고 칭찬일색이었죠. 미국의 휴게소랑 한국의 휴게소가 얼마나 다르겠나 싶어서 저는 휴게소를 가지 않고 잠을 더 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 휴게소에 가보지 않은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밖을 한번 구경해봐야겠다 싶었죠. 고속도로를 달려 강원도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학교 전경에 압도되고 말았죠. 사실 시골에 있는 학교라 해서 낡은 건물일 줄 알았거든요. 제 생각과는 달리 현대식 건물에 잘 가꿔진 조경과 운동장은 시설면에선 어디를 가더라도 꿀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특히 체육관이 크고 실용적으로 지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가 떠올라 괜히 운동장이 부러웠답니다. 미국의 여느 공립학교보다 훨씬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춘 이 학교에서 과연 어떤 급식이 이뤄지고 있을지 괜히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반갑게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급식실로 안내받아 들어선 순간 깔끔하고 정돈된 주방 풍경에 저절로 감탄이 나왔죠. 주방에는 다양한 조리기구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식재료들도 신선하게 보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눈길을 사로잡은 건 조리사들의 움직임이었어요. 모두가 서로 호흡을 맞추며 체계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거든요. 영양사 선생님은 급식의 모든 과정을 꼼꼼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선 식재료 선정부터가 미국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게 남달랐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식품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품질 좋은 재료만을 엄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식재료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위생관리도 철저했어요. 작업 구역마다 소독은 물론 식재료의 적정 보관 온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조리 과정 역시 영양사 선생님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음식의 맛은 물론 영양가까지 고려해서 레시피를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끼 한 끼가 학생들에게 건강한 에너지가 되도록 정성을 쏟는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급식이 학생들에게 배식되는 순간을 지켜보니 저까지 뿌듯해지더라고요. 학생들은 생각한 것보다 더 즐거운 표정으로 급식을 받아 맛있게 먹고 있었죠. 급식을 직접 맛볼 기회가 주어졌는데 저는 그 맛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 급식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우선 비주얼부터 정말 조화로웠어요. 반찬들 역시 채소류와 고기류가 골고루 어우러져 있었죠. 살면서 한식을 접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도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니까요. 급식실을 나온 뒤에도 영양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잘 몰랐던 터라 귀가 쫑긋해질 수밖에 없었죠. 알고 보니 한국 음식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한 상 차림을 이루는데 이런 구성 덕분에 여러 재료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발효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한국에는 김치, 장아찌 등 다양한 발효 음식이 있는데 이런 음식들이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들으면 들을수록 미국 음식과는 정반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토록 먹고 싶다던 한국식 치킨 만드는 레시피도 영양사 선생님께 여쭤봐서 배울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많은 걸 배우고 강원도 학교 견학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길.
안내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오늘 일정이 일찍 끝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였죠. 자유시간이라니 괜히 들뜨는 거 있죠. 강원도에서 무얼 하면 좋을까, 어디로 가볼까 고민하던 차에 선생님께서 강원도의 자랑인 경포대 해수욕장을 추천해 주셨어요. 강원도의 푸른 바다는 절경으로 손꼽힌다 하시며 유명한 오징어 순대도 꼭 맛보라는 말씀을 하셨죠. 바다도 보고 특별한 음식도 맛본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더라고요. 선생님의 추천에 저희는 모두 경포대를 가보기로 했어요. 바다가 아름답다는 말에 모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들뜬 얼굴로 미소 지으며 경포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답니다. 경포대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끝없이 펼쳐진 바다였어요. 에메랄드빛 물결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괜히 마음속까지 뻥 뚫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잔잔한 물결에 발을 담그니 기분까지 절로 평온해지는 것 같았어요. 연수가 아무래도 배우는 자리이다 보니 일정을 치루는 내내 긴장했었는데 바다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다를 감상하다 문득 선생님이 말씀하신 오징어 순대가 떠올랐어요. 현지 명물을 맛보지 않고 가면 서운할 것 같아 다른 일행분들께 오징어 순대를 먹으러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죠. 해변가에 자리 잡은 식당에 들어서자 가게 안에 독특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처음 맡아보는 향인데 묘하게 식욕을 자극하더라고요. 번역기 앱을 써서 주저없이 주문했죠.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며 다른 손님들이 먹는 모습을 힐끗 보니 동그란 테두리 안에 이것저것 모두 채워져서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대라는 음식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제 앞에 놓인 오징어 순대를 보고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비주얼이 쉽게 젓가락질을 할 수 있게 하는 비주얼이 아니었거든요. 오징어 몸통 안에 알 수 없는 것으로 속을 꽉 채운 듯한 신기한 음식이었죠.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입 베어 물자 강한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오징어 특유의 쫄깃한 식감과 속에 든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신기함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겉은 쫄깃쫄깃하면서 속은 여러 가지 속재료들이 어우러져 살짝 짭짤하면서도 고소하니 계속 순대가 입으로 들어갔어요. 마음이 한껏 여유로워진 저는 호텔로 느긋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하루를 알차게 보낸 터라 호텔방에 누워있자니 피곤이 밀려오는 게 느껴졌죠. 편안한 침대에 몸을 맡기고 눈을 감으려는데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 거 있죠? 분명 오징어 순대를 먹었는데도 걷다 보니 금방 소화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시간을 확인하니 벌써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밖에 나가기엔 좀 무리일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죠. 잠시 망설이다 문득 호텔 직원에게 편의점 위치를 물어보기로 했어요. 뭐라도 간단히 요깃거리를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로비로 내려가 직원에게 편의점을 찾는다고 얘기하니 친절하게 위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배달 문화가 잘 발달해서 늦은 시간에도 다양한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는 거였죠. 처음 듣는 이야기라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배달이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 했거든요. 하지만 직원은 웃으며 새벽까지 배달되는 곳도 많다고 귀띔해 주더라고요. 그 말에 절로 눈이 휘둥그레졌죠. 문득 한국식 치킨이 생각났어요. 아까 영양사 선생님한테 레시피도 배워왔던 바로 그 음식 말이에요. 어차피 늦은 시간이니 밖에 나가기보다는 치킨 배달이라도 시켜 먹어보자 싶었고 호텔 직원에게 치킨 주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죠. 한국의 치킨 브랜드는 처음 들어봤지만 직원의 추천을 믿고 주문을 넣었어요. 말을 들어보니 후라이드와 양념치킨 두 가지가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맛일지 상상조차 안 가는 이름들이었지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문을 했어요. 주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치킨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죠. 방 바로 앞까지 배달해준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의 배달 문화가 이렇게 발달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시간을 보니까 거의 30분 만에 치킨이 배달된 거 있죠? 배달원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재빨리 문을 열었어요. 봉투에 담긴 치킨 박스를 받아들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죠. 주위에 은은히 풍기는 고소한 냄새에 얼른 박스를 열고 먹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치킨 박스를 열자마자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노릇노릇 튀겨진 닭과 붉은 양념이 코팅된 치킨이 제 앞에 있었으니까요. 한국식 치킨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더라고요. 색다른 조리법에 기대감이 높아졌죠.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치킨 박스 안에 반투명한 통에 담긴 하얀 무언가가 들어있었던 거죠. 처음 보는 음식이라 되게 궁금했어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카운터에 전화를 걸어서 호텔 직원에게 물어봤고 재밌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 정체는 물을 절인 치킨무라는 거였어요. 피클과 비슷한 음식이라는 거 있죠. 한국에선 치킨과 함께 치킨무를 곁들여 먹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호텔 직원의 말씀대로 치킨무를 곁들인 치킨을 맛보기로 했죠. 치킨의 바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속살이 입안 가득 퍼지자 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양념치킨은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일품이었죠. 자꾸만 손이 가는 걸 보니 왜 이렇게 다들 한국 치킨을 찾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답니다. 게다가 느끼해질 쯤 치킨무를 베어 불면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이 부담을 확 날려주더라고요. 재밌고 절묘한 궁합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치킨에 푹 빠져서 정신없이 먹고 나서 잠이 들었답니다. 눈을 떠보니 어느새 출발 시간이 다가왔더라고요. 오늘로 강원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날이었죠. 짐을 챙겨 황급히 로비로 내려가니 동료들이 벌써 모여 있었어요. 우리를 태울 버스도 곧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을 안고 버스에 올랐죠. 한참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다 보니 어느덧 버스는 고속도로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버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휴게소에 잠시 들릴 거라는 내용이었죠. 순간 머릿속에 어제 있었던 일이 스쳐 지나갔어요. 강원도로 가는 길에 휴게소에 못 들른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번만큼은 꼭 휴게소에 가보리라 결심했죠.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휴게소로 달려갔답니다. 막상 휴게소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곳이 이렇게나 좋은 곳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거든요. 마치 복합 쇼핑몰에 들어선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규모도 컸고 내부 인테리어도 세련된 거 있죠? 무엇보다 시설이 어찌나 깨끗한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바닥은 물론 벽면과 천장까지 말끔했죠. 휴게소 안에 푸드코트를 둘러보니 선택의 폭이 무척 넓었어요. 패스트푸드부터 한식당까지 다양한 메뉴를 갖춘 식당들이 즐비했죠. 그 옆으로는 지역 특산품을 파는 기념품점도 있었고요. 휴식 공간도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안마의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휴게소 구경을 마치고 화장실에 들렀는데 살면서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은 처음 봤다니까요. 변기는 물론 세면대와 바닥까지 깨끗한 상태였어요. 변기 뚜껑을 내렸는데 갑자기 물이 자동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른답니다.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에요. 누구 하나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모두가 공중화장실 에티켓을 잘 지키는 모습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선진적인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답니다. 부끄럽지만 휴게소 문화 하나만 놓고 봐도 미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크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용객을 배려하는 휴게소 설계부터 멋진 시민의식까지 배울 점이 참 많았답니다. 화장실을 나오니 배에서 계속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휴게소 식당에서 간단하게라도 뭘 먹고 가야겠다 싶었죠. 식당은 멀리 있었는데 여기까지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는 걸 보니 못 참겠더라고요. 메뉴판을 살펴보다가 한국 라면이 궁금해서 라면을 주문했는데 한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눈에 들어왔죠. 고개를 들어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로봇팔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로봇이 면을 삶고 국물을 붓고 고명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옆에 서 있던 점원은 요리를 완전히 로봇에게 맡기고 있었죠. 마치 SF 영화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한국이 IT 강국으로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휴게소 식당에서까지 로봇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주문한 라면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한 입 떠먹어 보니 어떻게 기계가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맛이 났죠. 면은 탱탱하고 국물은 진하면서도 얼마나 개운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면이 탱탱함 정도를 보면 사람이 끓였는지 로봇이 끓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니까요. 한국 라면도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던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거기다가 라면이랑 같이 줬던 김치를 용기를 내서 한 입 먹어보는데 새콤한 김치가 라면을 먹을 때 느껴지는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거 있죠?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국 김치가 많이 맵다고 들었는데 제 입맛에는 딱 적당하더라고요. 김치를 싹싹 긁어 먹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휴게소를 둘러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급하게 버스에 다시 올라타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었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찾고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어요. 말하는 걸 좀 들어보니 중국어가 들리더라고요. 분명히 중국인 관광객들 같았죠. 미국에서도 자주 봤었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보다 보니 눈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죠. 중국인들 중 몇몇이 공항바닥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주위 사람들의 눈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보니 다른 나라에 와서까지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괜히 제가 다 기분 나쁜 거 있죠? 공공장소에서의 매너가 나라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죠. 저렇게 진상을 부리는 모습을 보니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악명이 높다는 소문이 왜 생겼는지 바로 이해가 갔어요. 중국인 관광객과는 다르게 한국인들은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차례를 지키며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공항 내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는 모습에서 얼마나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니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돌아가면 제가 맡은 학교 급식부터 바꿔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 그리고 꼭 도입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한국의 치킨이에요. 미국 아이들도 분명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맛본 그 특별한 맛을 고스란히 재현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거기다가 치킨무같이 채소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아이들의 건강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해야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었답니다. 식재료부터 차원이 달랐죠. 그래서 우선 식재료 공급업체를 꼼꼼하게 따져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국 영양사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떠올리며 메뉴를 재구성했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목표였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급식들을 떠올리면서 하나씩 바꿔봤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먹고 싶어하는 메뉴를 꼭 반영하고 싶었어요. 특히나 한국식 치킨은 그렇게나 학생들이 먹고 싶어 했는데 한국식 치킨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았기 때문에 바삭한 식감과 매콤달콤한 맛으로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자신이 있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급식 개선안을 써서 제출해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특히 교장 선생님께서 제 열정에 감동했다며 적극 지원을 약속해 주셨죠. 교장 선생님께 허락까지 받은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식재료 공급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맺고 조리사 분들과 조리법을 공유하는 한편 치킨 레시피를 재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죠. 처음엔 낯설어하던 조리사 분들도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노하우를 전수하자 금세 적응하시더라고요. 치킨 레시피도 매일 치킨을 먹어보면서 학생들 입맛에 맞도록 계속 바꿔나갔죠. 치킨무도 손수 담그면서 최상의 조합을 찾아갔어요. 드디어 새학기가 되었고 새로운 급식이 시작되는 날이 되었어요. 정말 많이 떨렸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엄청 궁금했거든요. 새로 바뀐 급식을 본 아이들의 표정이 하나둘 밝아지는 걸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특히 치킨 코너 앞엔 긴 줄이 늘어섰죠. 치킨을 한 입 베어문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급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다가와 극찬을 해주는 거 있죠? 맛있는 음식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에 울컥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제가 노력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게다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급식이 바뀌고 나서 학생들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출석률과 학습 능률도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한 급식이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급식을 안 먹던 아이들이 거의 사라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치킨의 인기에 힘입어 다른 메뉴들도 인기가 폭발했답니다. 아이들이 매일 급식실에 올 때마다 설렌 게 눈에 보였죠. 요즘은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이 너무 좋았어서 방학이 시작되면 한국에 한 번 더 놀러 갈 계획인데 혹시 또 한국에 가게 되면 어떤 음식을 먹어보는 게 좋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